자, 오늘은 한때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황부터 업데이트하고 갈게요. 가격이 전고점 대비 현재 61% 빠졌어요. 주된 이유는 전기차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테슬라는 흔히들 알고 계시듯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자율주행도 있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다양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캐시플로우 자체는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업 가치가 60%나 하락하게 된 것이죠. 전기차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은 우선 산업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확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전기차 산업이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조금 약화되면서 전기차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 내 인지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BYD가 지난 4분기 기준으로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예요. 기존엔 테슬라가 1위였죠. 그렇게 산업 내 지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 측면에서도 최근에 AI 랠리에서 소외가 됐었죠.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거기서 완전히 소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M7에서 테슬라를 빼야 된다. 혹은 테슬라 제외 M7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서치 기관들의 목표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죠. 3월 초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 리포트인데요. EV, 즉 전기차 시장이 올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 EPS도 1달러 이하로 낮출 거고 목표가도 기존 345불에서 320불로 낮추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리포트 발표 이후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1분기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판매량은 이번에 특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2024년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테슬라 자체도 자신이 없어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분기 판매량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시장 센티멘트가 반전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는 거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20년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지만 그때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 사유를 한번 보면 이게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24년 뭐 인도량이 안 좋았다. 그 이유는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 물류 차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 친환경 단체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생산이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그리고 모델 3 차량 업데이트 하는 것 때문에 생산이 조금 지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요거는 시장 참가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오케이 너네 생산량 이것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것은 오케이. 근데 생산은 이만큼 했는데 인도는 즉 판매는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생산하는 족족 다 팔았는데 이번에는 못 팔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해소되기는 부족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시총 자체가 전기차 사업을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는 정당화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매력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AI 랠리에서 테슬라가 조명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정말 찐 AI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AI 모멘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전기차 회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전기차 회사는 루시드, 리비안 이런 애들이 진짜 전기차 회사죠.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 회사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도 생산하지만 우선 에너지 사업이 있죠. ESS 판매하는.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각 사업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자율주행 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사업부의 가치는 작년 11월에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관련 AI 모델의 가치를 336빌리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 1450원 기준으로 약 453조인데요. 들어간 가정들을 제가 세세하게 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릴
받기는 조금 불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들어간 가정들이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서비스 판매가 미국 지역으로 한정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애널리스트의 가정들이 다 맞다는 가정하에 453조인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을 볼게요. 이런 메가팩, ESS 전기 저장 시스템을 파는 사업이에요. 캐나다의 은행이죠. RBC에서 발표한 수치를 참고했습니다. 메가팩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160조로 여기서는 계산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160조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400조 플러스 160조에서 560조죠. 마지막으로는 로봇 사업입니다.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은 옛날에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춤추는 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냥 사람이었고, 사람이 그냥 재미를 쇼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요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 추정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일론 머스크는 향후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휴머노이드가 1인당 한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정말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대 판매되면 70억대죠. 여기에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최대 200억대까지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의 예상 판매 가격이 약 3천만 원이기 때문에 200억대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현재 테슬라의 시총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의 사업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단 너무 머스크의 뇌피셜이 강하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사업부의 가치를 추정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회사에 오픈 AI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19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옵티머스 사업부의 가치는 2.5조로 추정을 할게요. 사실 2.5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오픈아이 AI에서 투자한 그 휴머노이드 피규어 01의 원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생산한 아틀라스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탈로스라는 휴머노이드도 있는데 각각 생산비가 9만 불이랑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억이랑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는 생산 원가가 2,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고려하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부의 가치는 정말 높게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일단 2.5조 원 그대로 가져갈게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700조 수준이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400조, 그 다음에 에너지 160조, 그럼 560조죠. 거기에 옵티머스, 저는 뭐 10조 이상으로 반영하고 싶지만 2.5조로 하면 562.5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사업의 가치가 현재 140조 원보다만 크면 테슬라는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차 사업부 가치를 한번 볼게요. 순수 전기차 회사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리비안이랑 저는 비교를 해볼게요. 리비안 현재 시총이 13조 원 수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5.7만 대를 팔았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만 대라고 치자고요. 테슬라는 작년에 180만 대 팔았어요. 그럼 30배 차이죠. 그러니까 리비안 시총이 13조 원이니까 여기에 간편하게 30배를 하면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부의 가치는 390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절반만 반영한다고 치면 190조 원 수준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도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리비안이랑 테슬라의 이 전기차 사업부의 가치는 비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 자체야 뭐 리비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생산 공정, 테슬라의 매우 효율화된 생산 공정, 다른 전통차 회사들 영업이익률 5% 나올 때 영업이익률 18% 찍는 그 생산 공정의 가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190조 원 그대로 반영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50조 원만큼 지금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이런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다시 AI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테슬라는 정말 찐 AI 기업인데요. 이제 AI가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는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활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 활동이랑 육체적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신적 활동은 정보를 분석하고 음악이나 영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신적 활동인 것이죠. 이런 정보 분석, 창작,
활동을 대체하는 AI가 LLM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챗GPT라든지 구글의 네. 제미나이라든지.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니까 이런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글의 주가 상승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조금 비교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육체적 활동을 대체해주는 AI 기업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육체적 활동은 크게 이동과 움직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동을 대체하는 것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요. 움직임을 대체하는 것은 로봇이 되겠죠.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처리해주는 VFM, 그러니까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선도기업이 테슬라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오픈 AI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은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애플도 가정용 로봇 사업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애플은 기존에 전기차 및 자율주행 하다가 사업 때려치웠죠.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신사업을 하겠는데 현재 전망이 가장 좋은 게 로보틱스니까 우리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로봇 사업은 다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픈 AI에서도 최근에 합작해서 만든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는 이런 곳에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 단연코 테슬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격 메리트죠. 전고점 대비 60% 빠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2023년에도 요 레벨에서 한번 반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런 전반적인 펀더멘탈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진입해봄직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언제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다소 저평가되어 있고 테마에서 조금 억울하게 소외되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EV/EBITDA로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니까 당연하죠.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전기차 판매가 1분기에 역성장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조금씩 다시 매도 리포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심리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는 것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시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